이렇게 0321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아유, 그냥 여유자금 한 1억 가지고요. 네. 서울 시내에 좀 앞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네. 서울 시내에 앞으로 그냥, 투자를 할 만한 곳, 앞으로, 그러니까, 차익도 좀 보고, 네. 그곳이 좀 발전되는, 교통도 좀 좋으면서 좀 발전되는 그곳을 좀 찾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는 살 수가 있는데, 네.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거를 좀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느 지역이 좋을지, 어느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봐두신 지역은 없으세요? 예, 특별히 받은 지역은 없고, 네. 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서울 시내 중심가이겠죠. 저는 그쪽으로 과연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곳이 좋을지 바로 체크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여유자금 1억을 갖다가 이제 소중한 이제 종잣돈을 굉장히 이제 불리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과 상품을 조금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의외로 1억을 가지고 중심권에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예. 의외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많고, 단지 내가 굉장히 빠른 욕심만 조금 버리시면 돼요. 네. 뭐냐면 1억이라는 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그 이익을 실현시키려면 사실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딱 물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지역들도 많고 쓸만한 부동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고 그런 것들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이렇게 상담 시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큰 테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 테두리를 기초 삼아서 내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세밀한 상담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하면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먼저 딱 두 가지를 고민을 하죠, 당연히. 첫 번째가 지역을 고민을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대상 물건을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럼 지역을 고민할 때는요, 서울은 굉장히 쉬워요. 서울에서는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3, 7, 12, 53. 혹시 이 숫자가 좀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생소하신가요? 좀 처음 보는 숫자 같아요. 처음 보시는 숫자 같으세요? 네. 자, 이거를 전부 다 합하면은 이게 모두 75가 나오거든요. 네. 서울에서는요, 네네. 도시계획에 의해서 3개의 도심, 그리고 7개의 부도심, 그리고 12개의 지역 거점, 53개의 생활 거점 해서 총 75에서 중심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최소한 이 75곳은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굉장히 좋게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3도심이 어디냐면 중구와 종로구 일대, 그리고 이 강남 일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이고요. 부도심은 우리가 익숙한 용산, 뭐 이쪽에 위쪽에 청량리 있고요. 또 저쪽에 뭐 창동, 상계, 마곡 막 이런 곳이에요. 상암이나 이런 곳. 그럼 이런 곳들은 내가 보유한 자금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진입을 하시면은 1억 갖고 물론 오피스텔도 하실 수 있고 다세대도 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파트는 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저는 일단은 제로를 했어요. 네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형주택, 결국은 다세대잖아요. 그죠? 네, 다세대는 그러면 다가구. 우리가 다세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다세대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다세대는 어떤 다세대냐면, 이 다세대가 개발을 만나서요. 개발을 만나서 지금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아파트잖아요. 내 돈 갖고. 그죠? 네네네. 향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돼요. 네네. 이 조건만 제가 갖추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 다세대는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해요. 네네. 자, 그런 곳을 찾는 것 중에서도 어디서 먼저 찾으면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75곳 있죠? 네. 그것 중에서 내가 자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53곳부터 거꾸로 볼 것이 아니고 이 3도심, 가장 중심이 되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구나 이쪽 일대에서 나중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지,
강남 쪽에서 혹시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 있나? 찾아보는 거고 영등포에서 가능한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강남은 재개발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럼 3도심에서는 우리가 중구 일대와 영등포 일대를 조금 검토해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다음으로 한남동 네, 쪽을- 이제 한남동 우리가 너무 비용이 크니까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7개 부도심 중에서는 우리 청량리 있죠. 예. 청량리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저는 전혀 네, 모르고 청량리 일대에서 1억 갖고도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어디냐면은 이 영등포 쪽에 보면 신길뉴타운 쪽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도 1억 원대 갖고 들어가 볼 수가 있고 마포 쪽에서는 지금 1억이 조금 부족하지 싶어요. 근데 마포권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크기가 큰 쪽부터. 이렇게 하면은 세부적인 지역 그중에서 우리가 이건 딱 있죠. 자,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개발 구역들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재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몇 곳들이 그런 곳이 최소한 5군데 이상이 돼요. 이런 곳들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예. 앞으로 한 10년 있잖아요. 예. 10년 정도 뒤에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어느 지역을 가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하시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고 방송에서는 이제 큰 테두리만 조금 알고 계셔서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